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우파 정당인 자유통일당이 대통령 당선도 당선 후 모든 것도 조작과 사기였던 문재인이라면서 전 대통령 문재인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신속한 문재인 구속을 촉구한 논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었던 김명수 퇴임 당일인 9월 22일 대법원 앞에서 열리는 애국 세력의 김명수 구속 촉구 기자회견과 법원이 소위 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일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통일당은 인생이 조작이었던 문재인이란 제목으로 대변인 논평을 내고 최근 감사원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지난 5년간 범정부 차원에서 통계 조작을 일삼은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당선도, 당선 이후도 모든 것이 조작이었고 사기였던 문재인은 간첩이고 공산주의자이며 범죄자이고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의 우두머리라면서 반드시 문재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집값을 비롯해서 고용, 소득 등 주요 국가 통계가 최소한 94번 조작된 것으로 보고 문재인 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중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문재인 정권 시절의 청와대 정책실장들은 물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총장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통일당은 논평에서 문재인의 인생은 조작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전체가 사기였고 조작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은 대통령도 사기로 당선되지 않았던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문재인 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드루킹과 공모하여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해 결국 문재인을 사기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면서 문재인은 촛불 몇 번 들고서 촛불이 전부 자기 것이냐 어딜 가든지 촛불 드셨지요만 앵무새 마냥 외쳤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탈북 어민 2명을 몰래 강제 북송했다가 꼬리를 잡혔고 USB도 몰래 김정은에게 넘겨주려다가 들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이제 하다하다 집값과 소득주도 성장 통계를 조작했다니 5년 내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며 김현미의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협박했고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문재인은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됐다라며 거짓말을 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값을 잡는 방법은 시장경제에서는 공급 확대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제한된 땅에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이 유일하다. 수요를 낮추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나 수요가 무엇인가?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없앨 수 있나? 불가능하다면서 평생 내 집 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 문재인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방법을 들고 나왔던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이는 물론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고의적인 것이었다. 국민들로 하여금 내 집, 그 중에서도 새 아파트를 갖지 못하게 하여 영원한 포퓰리즘의 늪에 빠뜨려 좌파 정부를 지지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였다면서 새 아파트를 갖는 순간 사람은 좌파 정부를 외면하게 돼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보다 똑똑했고 윤석열을 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소득주도 성장은 또 얼마나 배꼽 잡는 이론인가. 경제성장 정책을 펼쳐야 자연스럽게 국민들 개개인의 소득이 늘어난다. 삼성, 현대, SK, LG가 잘되면 그 임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하청업체들의 소득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문재인은 자신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상으로 이 순서를 뒤집은 것이다. 국민들의 소득이 먼저 늘어나야 돈이 유통돼
나라 경제가 성장한다는, 즉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집은 이론을 가지고 와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버렸다. 그러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논평은 결과는 어땠나? 자영업자는 몰락했고 기업은 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이렇게 해서 경제가 발전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 북한이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무조건 최저임금만 올리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도대체 3살 정도의 지능만 돼도 사기라고 알 수 있는 이론을 경제학 박사, 교수가 들고 나오는 얼빠진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있었겠는가? 배가 고파야 밥을 먹는 것이지 밥을 먹으면 배가 고파지나?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이지 배가 부르니까 밥을 먹나라고 질타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마지막으로 대통령 당선도, 당선 이후도 모든 것이 조작이었고 사기였던 문재인이 그 이전의 인생에서는 안 그랬을까? 문재인의 출생은 명확한가? 문재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출생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졌나? 북한에 문재인의 가족 몇 명이 살고 있나? 모든 것이 미스테리하다면서, 하지만 문재인에게도 분명한 것이 몇 가지는 있다. 문재인은 간첩이고 공산주의자이며 범죄자이고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의 우두머리이고 반드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의 이번 논평은 상당히 톤이 높은, 강도가 센 그런 논평입니다. 아마 문재인이 들으면 아주 가슴이 뜨끔해질 그런 내용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모든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수사해서 그에 따른 합당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그냥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퇴임 후에도 온갖 황당한 소리를 하게 놔두는 것은 국가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의 앞날에도 지극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철저히 단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김명수 관련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애당초 대법원장감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김명수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이 됐죠. 그리고 대법원장 임기 동안 정말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두고 문제가 될 이상한 사법부를 만들어버린 게 바로 김명수였습니다. 그 김명수가 9월 22일 금요일 드디어 대법원장에서 퇴임합니다. 그런데 김명수가 퇴임하는 날 그냥 김명수를 편안하게 보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애국 세력들이 대법원 앞으로 갑니다.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이른바 사법농단의 원흉인 김명수를 구속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투본과 부방대, ROTC 애국동지회, 그리고 고교연합 같은 애국단체들이 주도합니다. 김명수의 구속을 촉구하는 이번 기자회견에는 국무총리와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부방대 대표와 국회의원 출신인 민경우 국투본 상임대표 등 많은 인사들이 연사로 참석해서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저지른 여러가지 죄악들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김명수를 신속히 구속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도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그냥 편하게 여생을 살게 해줄 수는 없죠. 그동안 저지른 짓들에 대한 법적 책임, 역사적 책임은 마땅히 지게 해야 되겠죠. 김명수가 대법원장에서 물러나는 날 바로 대법원 앞으로 가서 김명수의 구속을 촉구하는 애국 세력들의 이런 움직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법원이 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이 법원 결정에 의해 금지됐습니다. 법원은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서울시와 성희롱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제작을 맡은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서울시와 피해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서울시와 박원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그 여성이 낸 영화를 금지해달라는 그 신청을 인용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달 1일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원순을 옹호하는 내용인 영화 첫 변론이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영화 첫 변론은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소위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7월 20일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후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같은 달 28일 첫 변론의 시사회 및 상영 강행은 피해 여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밝히면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 감독에게 전국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대한극장 3개관을 빌려 마지막 차례인 서울 시사회까지 강행하고 일반 영화 상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으며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박원순 성희롱 행위 인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박원순의 피해 여성에 대한 행위를 부정하고 박원순을 미화하고 결과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다시 2번 더 가해를 하는 좌익 세력들의 행태, 참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찟하다고밖에 할 수 없겠죠. 이게 대한민국 좌익 세력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